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장영재입니다. 제가 좋은 아버지의 역할은 아니고요. 그냥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려야겠지만 아버지라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엉겁결에 주어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토론이 중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부족했던 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경험을 담아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 논문 정말 발표 잘 들었고요. 이 논문 주제는 이제 워라벨 시대에 이 시대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우리 그 한국 사회의 아버지와 이제 그 가정, 특히 자녀와의 관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논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논문의 좀 기여점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아버지 역할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또한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함께 어떻게 소통의 고리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이 고정돼 있다면 변화하는 한 축을 잡고 연결 통로를 찾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한국 사회의 현상은 아버지의 역할도 요구되는 역할도 변화하고 있지만 청소년도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논문에서 다뤄주신 다양한 주제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앞으로 더 연구의 폭을 확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히 이제 워라벨이라는 그 관점을 좀 축소해서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와의 소통이란 그 특화된 주제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그 이유는 사실 제도 토론문에도 적었지만 사실 지금 아버지들에게 워라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물론 저도 이제 학교 오기 전에 공공기관에 굉장히 바쁜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압니다. 이제 나에게 여가를 즐길 시간이 주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낚시를 갈까? 골프를 갈까? 테니스를 칠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그런 쪽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실 가정,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도 초점을 그쪽에 맞춰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단순한 여가의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의 아버지의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워라벨이라는 그 단순한 그런 그 사회적 변화 분위기에 혹시 잘못 이렇게 휩쓸리면 아버지들에게 워라벨을 이렇게 제시했을 때는 그렇게 오해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초점을 잘 맞춰서 논의가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축소해서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좀 실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범위를 줄여서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들이 왜 워라벨 그러면 그런 여가 활동을 자꾸만 머리에 떠오를까요? 저는 한편으로는 어색함으로부터의 도피? 무슨 말씀이냐면 가정에서 자녀와의 시간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당위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 시간을 자기에게 투자하는 시간 도피하는 거죠. 그게 좋은 워라벨 트렌디한 그런 사회 분위기하고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교육센터 이런 것 정말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고 제대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그 소통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다면 그런 교육이 더 확대돼야 되고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어떤 공감대를 이루어서 적극적으로 좀 확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고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소통의 실제 제가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좀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 그랬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막상 대화를 하려고 하면 자, 우리 소통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좀 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끼겠나요? 소통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강압이고 위압, 명령이고, 그죠? 자,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이제부터 소통하는 거야. 그러면 금방 이러면 반응이 나옵니다. 그건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은 사실 이런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버지가 그런 훈련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대화의 장소에서 그 익숙함, 그 공간에, 시간에 익숙해지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익숙한 것도 굉장히 그 아이들이 그 먼저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가 대화의 중심에서 이렇게 아이와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그런 사례는 거의 제가 못 봤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런 기술도 부족한 가운데서 사실 좀 익숙해지는 시간적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익숙해지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권위적인 아버지 상이 좀 탈피될 때까지, 좀 씻겨 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꼭지를 꼽았습니다.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버지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소통해야 되는데 너 여기 이 자리에 아버지가 바쁜 시간 내서 내려와 이렇게 모든 거 내려놓고 왔는데 왜 소통 안 하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감하는 그런 그 접점이 필요한데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서는 제가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것도 또 실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다가 하나 제안을 하는 건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소통하는 이제 방식도 문제지만 그 주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그래서 제가 이 공간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공간을 좀 약간 추상적인 개념으로 주제라고 제가 좀 확대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시 공간의 이해 이런 주제를 제가 꼽았는데요. 그래서 공간이라 하는 것은 아이들이 대화를 할 때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일까? 아버지는 소통하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뭐 물어볼까요? 학교 잘 다니니, 공부 잘하니, 지금 친구 누구랑 사귀니, 뭐 이런 겁니다. 학원 잘 다니니, 오늘 빠졌니, 선생님 뭘 하시니. 자, 그러한 주제는 특히 사춘기 자녀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대화를 끊자는 거죠. 소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안을 하자면 가장 영양가 없는 주제로부터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얻을 것이 없는 주제로부터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사춘기 자녀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면요, 전혀 유익하지 않은 대화만 합니다. 그럴수록 그들은 친밀감이 증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굉장히 노력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직접 게임을 한번 로그인을 해봤습니다. 유행하고 있는 그 인터넷 게임 로그인해서 그 캐릭터 이름을 몇 개를 외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20분은 성공했는데 주제가 다 이제 떨어지니 아버지가 속였구나라는 것을 눈치채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여튼 그만큼 아버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소통의 접점을 찾고 대화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그들이 하고 싶은 대화가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아버지가 워라벨의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스라벨, Study and Life Balance. 스라벨의 그런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대상들인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그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 소통의 실제에 있어서 그런 자녀의 입장에서 또 아버지 입장에서 좀 배려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적인 이해 공간을 접점을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또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훈련의 기회가 그런 기회가 더 확대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제 가족의 삶과 행복을 위한 가족 교육의 열매가 이제 풍성히 맺히길 바라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력하는 아버지상 정도로 시상을 하면 좋을. 예, 일단은 청소년 자녀와 아버지 둘 다 변화는 어려운 상황에서 훈련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익숙해지기까지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특별히 주제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는 다 저희가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의 이재웅 서기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월라발 시대의 아버지의 자리 찾기인데, 아까 기념식에 왔을 때 우리 전 백희영 장관님이 장관님으로 취임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게, 그때는 퍼플 잡혀가지고 유연근무제를 이렇게 모토로 그때 삼고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그래서 좀 주목은 끌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서 그때 일을 조금 하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기업들 대상으로 이 유연근무 제도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또 어떤 근로 형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런 일들에서 릴레이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다시 공무원 쪽에서는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그 공무원 복무제도를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또 민간 영역에서는 또 고용노동부 쪽에서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우리 부처 차원의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이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일생활 일가정 양립이라는 용어로 그 다음에는 좀 많이 사용된 것 같고요.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월라벨이라는 용어를 이제 다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적인 걸 좀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굉장히 권위적이셔가지고요. 가부장적인 권위적인 게 많으셔가지고 7년 말을 두셨는데,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남자가 설거지하고 이런 거 하면은 안 된다, 그만해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은연적으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결혼해서도 좀 소홀히 하고 그래서 좀 아내하고 다툰 적도 있고 했는데, 지금 좀 조정이 돼서 좀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학습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으로서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제도적인 거를 만들어주는 거하고 또 가정 내에서 이런 아버지의 역할을 찾아주는 게 두 가지 역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이런 제도가 자리매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이제 7월부터 진행이 되는데, 그게 어떤 기폭제가 돼서 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저희 부에서 하는 지원 측면에서는 이 가족친화 인증 기업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2,800개 정도 기업이 이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공공기관은 의무화가 돼서 2년간 유예 기간이 지난 다음에 2017년 작년부터 이제 모든 공공기관은 이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된 768개 중에서 한 97.7% 정도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공공기관 쪽에서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기업도 어느 정도 자금력도 있고 뭐 되는데, 문제는 중소기업 같은 데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이런 제도, 가족 친화 제도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지원 신청을 하고 신청해서 어떻게 하면 기업에서 가족 친화 제도를 잘 관리할 것인지 그런 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한 1,596개 중소기업에서 한 56% 정도가 지금 중소기업이 포함이 되긴 했는데, 올해는 총 한 3,300개 기업을 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900개 중소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런 쪽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는 아까 저희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성된 아버지 교육은 작년도 통계를 보니까 한 33,000명 정도를 한 거로 돼 있고, 뭐 부모 교육은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한 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뭐 예를 들자면 구로라든가 경주 같은 데는 좀 이렇게 큰 자치단체장이 관심을 가져가지고 한 1, 200 정도 큰 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복합적인 가족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센터 기능에다가 또 놀이 기능이라든가 다문적 기능을 함께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면 사람들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이용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한 독일의 마더센터라든가 그런 기능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마음에는 이런 걸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거를 하게 전국에 깔려면 몇 조 예산이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해주고 하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고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면 가능한 여건이 된 시금구부터라도 원하면은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뭐 저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네덜란드를 한번 가봤더니 네덜란드에서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보도브록을 이렇게 수리하는 애가 한 18살 정도 되는데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더라고요. 음악도 열심히 틀어놓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만 지나면은 뭐 직업학교 가래, 그 다음에 전문대학교 가래, 그 다음에 6년짜리 대학교 가래를 다 초등학교부터 가르는데도 부모들이 별로 불평이 없고,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돼 있고, 또 보면 대부분 부모들이 풀타임 잡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1인 생계 모델이 아니라 1.5라든지 2인 생계 모델이어가지고 둘이 한 3일씩 일하면서 일찍 와서 같이 아이를 보는 그런 문화가 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거는 이런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단체, 가건모 좋은 단체를 통해서 이런 문화확산운동을 전문적으로 계속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의사결정자들이라든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아버지의 자리 찾기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에서 또 그 워라밸 뭐 일생활 균형 관련해서 하고 있는 지금 제도, 또 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현실적인 사업들, 또 앞으로 더 강조할 부분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가건모가 또 아버지 교육이나 부모 교육을 계속 활성화시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또 시민단체 간의 어떤 파트너십이 조금 더 강해지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워라밸이 잘 정착되면 좋겠다는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박정윤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 선생님 저는 주제도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발표 선생님 주제를 보고 또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점들이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또는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할 수 있었고, 저는 앞에 계신 세 분의 토론하고는 좀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전 들으면서 애 낳기 더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희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부모 역할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더 잘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보는 좀 관점은 사회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술적 관점에 대한 언급을 좀 요구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토론의 주제 발표를 좀 읽으면서 들었던 큰 세 가지의 어떤 측면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술적으로 좀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의 어떤 그런 제언, 또는 그 실천 현장에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제와 발표문을 받으면서 제일 반갑기도 하고 조금 저희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은 것이 이 청소년 주기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청소년 관련 전공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가족생활 교육과 관련되고 또 그리고 워라밸과 관련되는 일생활 균형, 또는 저희가 부모 역할에 또 많이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 이전은 초등학교 정도, 또는 그 이전에 돌봄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얼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건 갖고 있죠. 어느 대학을 잘 보낼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을 것인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너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청소년기 자녀하고 아까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가, 어떤 주제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별로 들어본 바도 없고요. 저도 건강센터나 다가센터에서 관련되는 자료 검토들을 좀 하다 보면 부모교육 자료들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청소년 자녀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유아기 아동기까지의 자녀하고 어떻게 잘 소통할 것인가는 저는 어느 수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날이든 부모 교육이든 등등등등으로 저희가 상당 부분 아이하고 소통하는 젊은 아버지들이 자녀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씩 제가 좀 깨달아가고 방법론적인 것들을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소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화라는 걸 좀 넘어서서요, 어떻게 하면 친해질 것인가 하는 거하고도 전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청소년기 자녀를 주신 분들은 아마 자녀하고 얼마나 가까운지를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면 여러분의 거리감과 자녀들의 거리감은 상당히 다르고 친밀감의 정도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연구 자료들을 좀 보니까 청소년기의 부모-자녀 관계가 성인기, 중노년기까지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관계가 벌어지는 지점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하고 사이 나빠지는 지점이 청소년 초기거든요. 초등학교 한 5, 6학년부터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는 그분과 저는 남이 되는 사이잖아요. 예. 그런 사이가 되고 대학을 가면 소위 얘기해서 접점 영역이 더 사라지고요.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독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독립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정서적 거리를 저 멀리 두고 있고, 그것을 회복시켜야 될 지점이 되면 그 거리의 어색함을 좁히기에는 너무 많이 각자의 길을 가버린, 그래서 실은 그 부담을
저희가 져야 하는 이제 그런 지점까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잘 친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것이 저희가 학문적으로 좀 더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리고 제가 현장에 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건상 그 시간표 맞춰가면서 교육 프로그램 짜셔야 된다는 말씀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노력이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가 여전히 그 접점, 그 친한 지점을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노력이었던 간에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발표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학생들한테 영상 보여줬던 것이 생각이 났는데, 그 성공하는 아이의 그 부모가 어떤가의 한 예가 나오니까, 그 부모가요, 그 저녁, 부모도 아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저녁 밥 먹는 시간의 규칙은 그 가족이 어떤 경우도, 그건 부모만 양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간 자녀도, 그 굉장히 바쁘게 사는 아버지도 저녁 시간은 모든 약속을 캔슬하고 일정 시간에는 꼭 식사를 같이 하는 규칙, 그런 것들이 좀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그 가족만의 어떤 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는 문화들을 좀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요즘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그 제가 토론문에도 썼는데, 아까 배 교수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자녀를 좀 독립시킬 준비들을 부모님들이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발표문에도 있는데, 청소년기 자녀 시기부터는 부모가 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는 그 아이의 학원을 라이드하고 대학을 어디를 가야 하고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부모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을 좀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내심, 부모가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지켜보는 모니터링과 개별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청소년기 자녀 시기부터 아이들을 조금씩 부모로부터 스스로 쓸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지 않으면 그 결과의 부메랑을 다시 부모가 맞게 되는 것이 지금 성인 자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에 있는 아이들 보면 제일 두려운 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판단도 자기 결정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이들을 개별화시킬 수 있는, 심리적으로 독립시킬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버지 역할이어야 하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아까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요, 그 도덕적 가치를 좀 아이들한테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 아버지 역할에 상당 부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요즘 학교에서 그거 못 배우잖아요. 저는 그게 가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아버지들이 그런 역할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리에 좀 서 계셔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선생님 논문에서 보면서 아까 선생님 마지막 그 연구 자료에서 하나 주셨던 게, 좋은 아버지 역할이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원가족과의 애착 또는 부부관계,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실은 아버지들이 가끔 보면 아버지 역할을 못하는 게 어머니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는 거죠. 그러니까 게이트키퍼 역할, 소위 얘기해서 조금의 아버지의 개입이 있었을 때 그것이 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면 더 이상 안 하는 게 낫다가 실은, 그죠? 그래서 오히려 개입을 안 하는 아버지 역할이 적절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다 보니, 실은 어찌 보면 아버지들이 본인이 아이들하고 뭘 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못 찾으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은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원만함 또는 자신의 원가족에서의 어떤 애착의 경험들이 결국은 청소년기 자녀하고의 어떤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면, 저희가 방법론을 꼭 아이하고 직접 소통하는 방법만 쓸 것인가 하는 고민들도 저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좋은 부부관계가 아버지 역할을 더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어렸을 때 그 원가족하고의 좋은 경험들은 실은 지금의 자녀하고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저는 우리 아버지 교육의 컨텐츠를 그런 맥락으로 가져가는 거는 좀 새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희가 부모 교육의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천편일률적인 내용이고 자녀의 연령에 별로 고려가 안 되는 교육 내용이 많다라고 저는 감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면 그 청소년기와 성인기 자녀하고 부모가 어떻게 소통하고 또는 부모 역할을 할 것인가는 좀 다른 맥락에서 좀 접근이 돼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아까 장 교수님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그 같이 할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가트만의 그 부부 잘 사는 부부 이혼하지 않는 부부들의 예를 좀 비유를 해서 보자면 그 행복한 부부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요. 긍정적 감정을 저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부모 자녀 관계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지금은 좀 어색하더라도 실은 서로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거. 그것이 아까 그 밥상머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색하지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여가 시간들도 끊임없이 또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래서 그것이 단회성이나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그 자녀가 성인이 돼서도 부모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지난 5월 8일 예를 들면서 제가 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그 5월 8일 아이들이 저희 아이가 그 저한테 어버이날이라고 제가 꽃을 안 줄까봐 두려워서 저희 아이한테 내일은 어버이날이다라는 얘기를 저희 두 딸아이한테 강하게 강조를 했거든요. 그때 저희 큰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너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느냐 그랬더니 부모님한테 카톡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카톡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부모님하고 카톡을 해본 적이 없다. 뭐라고 쓰느냐. 이제 그 어색함을 본인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들이 실은 자신이 더 많은 시도들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것을 또 차단하는 것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그 불편함,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시도하는 것이 그 익숙해가는 과정의 시작이고 그것이 돼야 저희가 중년, 노년이 됐을 때 아이들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가건모에서도 좀 마련해 주시고 아까 그 여가부에서도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의 고려들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제를 선정을 할 때 선행연구에서 영유아기, 아동기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은 상당히 발달이 돼 있는데 그 이후가 조금 취약해서 생애주기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고려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윤 교수님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또 지금 학술적 차원뿐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좋은 부모 운동이나 또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때 반영할 수 있는 또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저희 오늘 이 포럼하고 또 저희 시민단체 또 역할과 관련해서 혹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마무리로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실까요? 어려운데요. 지금 이제 그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 다 그 말씀을 다 참고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완성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알찬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특히 아버지 교육이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자녀 관계, 의사소통 이런 천편일률적인 교육이 아니라
부부간의 그 관계에 초점을 둔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굉장히 저는 좋았고요. 그리고 이 모성이나 부성 같은 것을 이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인 것처럼 이제 너무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아버지들이 교육받으러 오기 싫어하는 그런 또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버지 교육을 만약에 만드신다 그러면은 아버지들이 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좀 많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녀하고 관계에서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좀 심플한 거, 간단한 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부담 없이 진행되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아까 그렇죠. 배희분 교수님 말씀하신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와 관련해서 아이도 또 부모도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저희가 많이 노력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시작해서 사실은 뭐 성인 자녀를 둔 아버지 교육도 있겠고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90대 아버지와 70대 자녀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도 사실은 금방 저희들에게 닥칠 일이겠죠. 그래서 그런 생애 주기를 고려하면서 저희 단체가 앞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갖고 주관해 주신 우리 이사장님 마무리 말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주 겸손하게 다른 전공자들도 많이 계신데 발표를 맡아서 부담스럽다고 말씀해 주신 배희분 교수님께서 정말 많은 현장 경험을 기초로 해서 학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이 워라밸 시대 아버지의 자리 찾기, 사춘기 자녀의 소통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발제를 해주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 포럼을 기획한 의도가 거의 충족되는 수준이 됐다. 이제 일단은 안심한 순간 그 다음부터 정말 저희가 토론자를 선정을 할 때 기획회의를 할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야로 어떤 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좀 제가 자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 당사자. 당사자로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측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우리가 우리 삶이라는 것이 개별 가게의 가족원으로서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사회의 큰 흐름 속에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여성가족부가 현재 또 그동안도 어떤 정책을 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가족 정책의 실천 현장인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 아버지 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제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시 학술적인 면에서 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더 심층적으로 또 검토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 분야로 나누고 아주 대표적인 분들을 이제 모셨는데 정말 저희 기대를 120%씩 충족시켜 주셔서 정말 발표자 분들 또 토론자 분들께 우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개회사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워라밸 시대라고 이제 굉장히 유행처럼 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의 워라밸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인 것,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를 인식하게 되면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는 기초가 바로 이제 문제 인식에 있다고 본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워라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 인식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또 학술적인 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또 아버지 현장 본인들의 어떤 경험 이런 걸 종합해서
사회 단체로서의 할 일을 하고자 이런 이제 포럼을 진행했고, 여기에서 여러 고견을 종합해서 앞으로 저희가 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직접 뭐 그동안도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을 많이 해왔고, 그동안 주로 했던 거는 이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특히 이제 자녀가 어린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이제 대상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또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다 할 때도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뿐만 아니라 정말 자녀의 어떤 성장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든 시기인 사춘기 자녀를 둔, 그게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려움을 갖는, 그 어려움이 정말 상충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아버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한 그런 가족을 만들도록 저희 가군모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저희 가군모 이러한 그 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